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어제랑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 변동폭도 지금 1%가 채 안 돼가지고, 그래도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래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색깔로 좀 그 시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오늘 밤에 또 이 빅 이벤트인 이 미국의 CPI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그러면 어제 이 미 증시는 또 어떻게 흘렀을까? 이 히트맵을 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러면서 어제도 역시 이 다우존스가 거의 1% 가까운 상승을 했고, 상대적으로 이 나스닥은 또 가장 낮은 이런 또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역시 그동안 이 시장이 좀 불균형하게 움직였던 것에 대한 그런 키맞추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유럽 증시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모두가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또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또 어제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요 코인베이스였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전날에도 한 3% 이상 또 올라가면서, 이것은 또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또 어제 하루 동안은 무려 10%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는 요 90달러도 또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아마 지난달 6월 6일이네요.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를 했었는데, 그런데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6일이면 보시는 것처럼 요때거든요. 요때 이 SEC가 제소를 하게 되면서 거의 50달러, 51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90달러 선까지 또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50달러에서 이제 거의 100달러가 가까워지니까 정말 단기간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렇다면 어제 왜 이렇게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올랐을까?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가 9.78% 폭등한 89.15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, 이것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이 코인베이스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시장 조작에 대한 SEC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안 했던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 조작을 우려를 해서 지금까지 거부를 해왔던 것인데, 이런 SEC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서 이 코인베이스하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공동 감시 계약을 어제 체결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고조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코인베이스의 폭등을 지금 불러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렇다면 정말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? 또 그것에 대한 기사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시에 30조 달러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? 또 여기를 보시면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을 한다면 30조 달러 상당의 자본이 갑자기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, 특히 이 블랙록의 신청서 제출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1%에서 50%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매우 영리하다,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이 된다라면 30조 달러, 그러니까 30조 달러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30조 달러 하면은 감이 안 오는데, 요거를 원화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0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삼경 8,700조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삼경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
딱 정확히 와닿지는 또 않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 30조 달러가 다른 자산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. 그래서 이 전체 자산의 이 시총 규모를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이 금 같은 경우가 12T, 그러니까 T가 트릴리언 해가지고 1조 달러를 말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 금의 시총이 현재 12조 달러입니다.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며칠 전에 이 신고가를 쓰면서 이 3조 달러가 넘었다라고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또 살짝 빠져가지고 2조 9천억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은 같은 경우가 한 1조 3천억 달러,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고, 이 테슬라가 아직은 이 1조 달러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,900억 달러니까 아직 1조 달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어떨까? 이걸 보시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이 글로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비트코인보다 뭐 거의 2배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 중에서 이렇게 49%, 거의 반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총이 지금 한 1조 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, 그런데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30조 달러, 그러니까 뭐 거의 뭐 30배 가까운 이런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인 이 자산 시장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전 세계 금융자산 시장 규모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. 그런데 이 전 세계 금융자산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가장 큰 것은 요 파생상품 시장이고, 그래서 무려 77%를 이 파생상품 시장이 또 차지를 합니다. 그 다음으로 큰 것이 이 채권 시장 13%를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이 현금 시장 한 5%, 그 다음으로 이 주식 시장 5% 정도를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금은 뭐 0%, 뭐 실버도 0%, 코인 시장도 0%, 또 비트코인도 0%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금의 시총하고도 비교를 하지만, 그런데 또 이 전체 시장과 비교해서는 이 금은 정말 또 미미한 규모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히 수치로 한번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컸던 이 파생상품 시장은 1,500조 달러이고, 채권 시장이 253조 달러, 그리고 주식 시장이 89조, 그러니까 거의 한 90조 달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금이 아까 좀 전에 이걸 보시게 되면 12조 달러였잖아요. 그런데 이때만 해도 10조 달러로 나타나 있고, 또 암호화폐 시장 시총도 지금 현재는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인데, 이때만 해도 지금 2조 5천억 달러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 통계를 작성한 그 기준이 한 21년도 말이나 22년도 초가 아닐까? 또 그렇게 또 추정이 돼요.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였으니까 지금의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또 한때는 이 비트코인 시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전체 주식시장이 한 90조 달러 정도 되는데, 그러면 각 나라별로 시총이 또 어느 정도 될까? 또 그것도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게 이제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보다는 조금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그래도 한번 또 살펴보면 이 미국이 30조 달러로 가장 큰 이 주식시장 규모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총의 44%,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, 또 두 번째로 큰 것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6조 달러로 한 9%를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으로는 이 일본이 한 5조 달러로 한 7% 정도고,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전체 주식시장 중에서 한 2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총이 30조 달러인데,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총에 가까운 30조 달러 상당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하고 비교하면 또 너무나 큰 금액이라 가지고 이 말이 과연 맞을지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사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,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의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30조 달러 상당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의 분석가는 말을 했다라고
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게 맞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을 이 에릭 발추나스가 했다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추가적으로 또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에릭 발추나스인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에서 ETF 애널리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팔로워도 많은 편이고, 또 뭐 이런 책도 썼으면서 또 며칠 전에 이분이 올린 또 트윗을 보니까,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포모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전 세계 66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 관련 ETF가 지난달에만 5억 달러 넘게 지금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면서, 이것이 지금 신기록은 아니지만 FTX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이다라고 또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이후로 이 암호화폐 관련 ETF에 보시는 것처럼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제시한 걸 보면 이 에릭 발추나스가 그래도 이 ETF 분야의 전문가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30조 달러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,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30조 달러 이 숫자를 믿기보다는 그만큼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상당한 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난달에 신청한 이후 이 월가들은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전 세계 자산운용사 순위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, 뭐 당연히 이 1위는 지금 블랙록이 차지하고 있고, 그리고 2위에 이 뱅가드 그룹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뱅가드 그룹이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7월 11일 어제니까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또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월가들은 이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또 담고 있고,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것처럼 이 암호화폐 관련 ETF에도 지난달부터 또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로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모여들 거예요. 그래서 이 자금이 모여든다라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총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, 암호화폐 시총이 커지면 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어제에 이어서 이 희망회로에 찬 또 그런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은데, 그런데 저는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 같은 이런 희망회로는 충분히 이 합리적인 희망회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 뭐 희망회로 돌리다 알거지 된다, 그리고 또 희망회로 돌리다가 골로 갑니다 라고 또 이런 댓글도 달렸던데, 그런데 저는 내가 정말 이 자산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라면 뭐 폭락이 두려워서 무포지션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리적인 희망회로를 굴리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희망회로도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,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고 뭐 폭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